그런데 요즘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큰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은 하락하더라도 10일 이동평균선에서 대개 반등이 나온다. 이 중 특히 이동평균선은 상승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에서 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차트의 특징을 보여준 종목, 현재 최고 100% 이상 상승, 역시나 같은 패턴을 보여준 종목, 매수 타점 이후 최고 40% 이상 상승세가 나와주었습니다. 100%, 4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두 종목이 보여준 명확한 세력의 신호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200억 투자 고수가 말하는 최고의 스윙 타점과 그 이전의 세력 신호, 오늘 영상에서 배워가신 후 꼭 실전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욕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매주 수요일 실전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력의 손바뀜 캔들과 주식 투자로 200억을 번 김영준 투자자의 눌림목 타점과 관련된 실전 영상입니다. 먼저 김영준 투자자님은 그에 져서 실전 투자의 비밀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은 보통 생면선이라고 불리지만 요즘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자주 깨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큰 추세 상승을 보여준 종목, 그리고 테마주 성격이 아닌 우량 기업의 경우에는 60일 또는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대개 반등이 잘 나온다며, 특히 120일 이동평균선은 큰 추세 상승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책에서 특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략을 이런 식으로 세워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길고 높은 추세 상승을 보여준 종목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선이 50일 이동평균선이고 밑에 빨간색 굵은 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길고 높은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은요, 물론 여기에서 계속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보통은 한 번쯤 조정이 나온 이후에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에 물론 이런 종목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앞에서도 김영준 투자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일 이동평균선의 위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 요즘에는 20일 선이 깨지고 60일, 여기에서는 저는 50일 선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120일 또는 150일, 이렇게 150일 선도 많은 투자 대가들이 강조한 선이기 때문에 120일, 150일 어떤 걸 써도 여러분들 타점 잡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크게 상승한 종목이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50일 이동평균선은 여기서 뭐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 50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을 진행할 겁니다. 150일 이동평균선 역시나 주가가 어느 정도 잔잔하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상향을 역시나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김영준 투자자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50일 또는 150일, 60일, 120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대응하시기가 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50일 또는 60일 이동평균선과 150일, 120일 이동평균선 이 사이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최고의 스윙 타점이 될 수 있다. 분할 매수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W자 패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W자 패턴의 오른쪽 반등 자리를 노리는 것도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일과 150일 이동평균선은 중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로 하락하게 되면 단기 이평선, 5일선, 10일선, 20일선은 주가와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만약에 50일, 15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횡보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가가 50일선과 또는 150일선과 주가가 밀집되는 자리가 나오고, 보통 그런 자리가 볼린저 밴드에서 보면은요, 밴드 폭이 작은 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위로도 크게 튈 수도 있고 아래로도 크게 튈 수도 있는데 보통 길고 높은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응축이 발생된 이후로 전고점 이후까지 올라갈 수 있는 M형 패턴을 그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리를
노려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통 M형 패턴이 잘 만들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김영준 투자자님이 여기 자리에서 반등이 잘 나온다라고 한 것은 기술적 분석의 이론으로도 일치하는 기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길고 높게 상승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주가가 만약에 5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그 지점에서 150일 이동평균선 또는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빠지는 것까지 좀 생각하면서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좋은 상승세가 나온 이후로 주가가 조용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점에서 밀집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이런 지점에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지점에서 수급까지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비중 있게 매수 대응해서 수익을 또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40%가량의 수익이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 세력선이죠. 대량 거래량의 짧은 캔들이 발생함으로써 우리는 이 종목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지점 위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지점에서 대량 거래량의 평소 대비 굉장히 큰 거래량의 짧은 캔들이 나왔고 100% 이상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세력의 손바뀜이 나오고 그 이상으로 지금 가격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실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이미 지나간 차트가 아니라 8월 1일, 8월 8일 등 당일 녹화된 영상을 기준으로 손바뀜 캔들, 그리고 차트의 흐름, 수급 등 설명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후 해당 전략을 실전에 적용을 해보시면서 기법을 가다듬으신다면 여러분도 남부럽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점, 관점 설명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각자의 스타일과 판단이 최우선되어야 하므로 참고 사례 정도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드리는 종목 역시 이미 상승세가 나온 터라 지금 당장의 대응은 매우 신중하게 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해당 종목의 상승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시장은 꾸준히 기회를 주죠. 풍산에서 급등 나올 때 한번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다른 기법으로 다시 눌림목에서 잡을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계속 꾸준하게 관찰하시면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눈여겨볼 차트 모양 제2의 하나오션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아마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힘이 강한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굉장히 힘이 강했습니다. 어제 자료를 드리면서도 하나오션 어제 거래 대금이 3조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거의 5%가량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힘이 강한 하나오션에서 여러분들이 특이할 만한 어떤 중요한 신호가 있었다라고 하면 한 군데를 여러분들이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느 곳인지 한번 여러분들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이때도 추세 시작할 때도 여기서 좋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구간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었죠.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에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자,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 거래량도 굉장히 위험하고 여기 거래량, 여기 거래량, 여기 거래량 다 괜찮습니다. 근데 왜 굳이 여기 거래량을 꼽았느냐? 바로 짧은 캔들의 대량 거래량, 어마어마한 대량 거래량이 발생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짧은 캔들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 뭘까요?
자, 가격이라는 건 거래량이 터지면 뭐 크게 상승한다라든가 크게 하락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마련인데, 자, 이렇게 가격폭이 매우 좁은 지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세력과 세력 간의 손바뀜이 발생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세력은 이탈했겠지만 어떤 세력은 강력하게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력이 진입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짧은 캔들의 그 가격 범위에다가 선을 하나 그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캔들의 종가에다가 선을 그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어떤 모양이냐면 하나오션 3월 11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양봉 캔들이었는데요. 굉장히 짧은 도지형 캔들, 꼬리도 굉장히 없었습니다. 이 캔들에서 이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만들 수 없고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들어오지도 못했죠. 이 가격을 여기에서 누군가 통제했다라는 거죠. 설사 개인 투자자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세력이 완전히 장악한 캔들이다, 세력의 의도가 다분히 나타난 캔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긋는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또 보이는 게 달리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날 3월 11일에 수급 현황은 어떠했느냐? 자, 보면 외국인이, 자, 여기 100만 단위입니다. 자, 여기 금액 단위예요. 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입니다, 조. 자, 외국인이 1조 원어치를 팔았고 기타 범위에서 1조 원어치를 사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국인은 바보고 이 기타 범위는 뭔가 아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세력이 진입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기 금융투자까지, 연기금까지도 진입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할까, 세력이 많이 할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가격, 대량 거래량이 짧은 캔들로 손바뀜이 일어난 가격, 세력이 강력하게 진입한 가격은 세력이 인정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대라고 하면 나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 있어 라고 세력이 인정한 가격이죠. 만약에 세력이 이 가격을 인정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상방 의견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가격 결정은요, 개인 투자자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세력이 할 수 있어요. 세력이 여기에서 내가 강력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세력은 뭔가 정보가 있다라던가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여기에서 아예 내가 대놓고 드러낸 거죠. 이 종목은 이제 내 겁니다. 제가 샀습니다. 다 샀습니다. 아니면 물량을 이제 제가 다 통제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세력이 인정했고 가격이 이 위쪽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상방 의견을 가질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격 아래는 어떤 가격일까요? 자, 세력은 절대 자기가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영역은 저평가 영역, 분할 매수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오션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 그리고 굉장히 좋은 호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력은 이미 이것을 3월달에, 올해 3월달에 이미 알고 있던 건 아닐까. 차트와 거래량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이게 여러분들 100% 공식이다, 이게 무조건 맞는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 획득력이 굉장히 제한적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트를 보고 이런 굉장히 어떤 의도가 다분한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 중요한 정보를 획득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케이프였습니다. 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 캔들이 굉장히 짧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의도적으로, 굉장히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누군가 손바뀜, 어떤 세력과 세력 간의 손바뀜이 발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 현황을 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꽤 들어왔고요. 개인 투자 쪽에서도 꽤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는요, 개인이든 뭐 금융투자든 기타 법인이든 무엇이든 간에 세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래량은 절대 어떤 특정 개인이 만들 수가 없는 캔들입니다. 만약에 이 거래량을 터뜨린 개인이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큰 손이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굉장히 어떤 개인의 집약체, 결국 세력이다라는 거죠. 세력이 만든 캔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선을 한번 그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어떤가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저점이 계속 지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력이 여기에서 가격을 관리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가격은 이 위쪽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런 저점에서 계속 대응하신 분들은 수익을 계속 강하게 낼 수 있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오늘 발굴이 되었습니다. SK스퀘어입니다. 자, SK스퀘어 보시면 2024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량 캔들을 보세요. 보면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한번 팍 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점이었어요. 자, 높은 지점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캔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캔들이에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윗꼬리가 나오기는 나왔지만 종가가 굉장히 짧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자, 캔들의 시가와 종가는요, 세력이 결정하는 겁니다. 개인이 절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자, 시가와 종가가 비슷하게 거의 짧은 영역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건 역시나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캔들이 고점에서 나오면 보통 장대 음봉으로 내리꽂거나 하여튼 음봉 캔들이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양봉이든 음봉이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멈춰 세워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손바뀜이 발생된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가격 위치가 꽤 높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대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었던 캔들입니다.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 2, 3, 4, 5개월 동안 횡보했어요. 이 가격대에서. 그리고 나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한번 튀면서 짧은 도지형 캔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윗꼬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 윗꼬리에서 세력이 이탈했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이따가 분봉 차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날이 7월 11일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1일 날 보시면 자, 외국인 수급을 봐주세요. 외국인 수급이 그냥 매도하고 들어오고 이런 날이 비일비재하다가 7월 11일 날 3,972억이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하루에 거의 4천억이죠. 거의 4천억을 매수한 거예요. 외국인이. 누가 팔았나요? 기타 법인이 팔았어요.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세력이 와장창 진입했다라는 거죠. 4천억 규모로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캔들에 다시 한번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력이 SK스퀘어에 대해서 17만 6,800원에 어떤 인정을 해줬구나, 이 가격대. 그러면 이 아래쪽은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리고 이 가격이 언제 다시 이 라인을 회복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세력이 여기에서 진입했다라고 하면 상방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뭔가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연습해 보시고 검증해 보셔야 돼요. 이런 차트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분명히 알려드릴 거고, 이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을 버티셔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연습이다라는 거죠. 자, 내가 여기에서 매수해서 더 떨어지면 계속 내 어떤 확신이 떨어집니다. 내가 이 어떤 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연습이 되어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이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5개월입니다. 이걸 버텨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이걸 버티려면 어느 정도 내가 이 기법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확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기법을 내 어떤 범위, 적정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좀 비중을 줄여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나 분할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선은 아무래도 50일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50일선에서 반등력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50일선 정말 좀 더 하락한다라고 하면 150일이나 200일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200일선까지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연습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입니다. 반도체 관련 지주사에 해당하고요. 실적을 확인해 보면 지금 24년도에 굉장히 실적이 크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완전 적자를 보고 있다가 완전히 어떤 개벽을 했죠. 실적이 개벽했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회사에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 회사가 정말 전에 없었던 무언가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구조적 변화가 발생이 되었고 25, 26, 27 실적 상승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SK스퀘어에 대한 어떤 가격 움직임도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규모 손바뀜 캔들 그리고 매수 후 흔들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캔들의 대량 거래량 캔들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대규모 손바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력이 들어오고 세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자, 세력이 빠져나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종목 이제 끝난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악재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20년부터 5개년간 일봉 차트를 확인했을 때 이때 당시에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죠. 좀 더 확대해보면 요 날이었습니다. 2022년 1월 5일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외국인이 엄청난 물량을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저점에서 누군가 개인 세력이 매도를 했지만 이 개인도 그냥 단순한 개인이 아니죠. 특정 어떤 세력한테 외국인이 그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바꾸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가 매도한 게 아니라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의 어떤 물량을 외국인이 모두 매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저점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고점에서 손바뀜 된 거는 나쁜 거고 이렇게 저점에서 손바뀜 나온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세력이 빠져나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저점이든 고점이든 나쁜 겁니다. 만약에 세력이 빠져나갔으니까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왜 가격은 이렇게 다시 올라갈까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은 아니지만 다수의 경우에서 대규모의 손바뀜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위로 가격이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선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도 제가 어떤 분이 네이버 카페에 글을 남겨주셨길래 제가 댓글을 단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력이 그 높은 가격, 그 특정 가격에서 진입을 했다라는 건 여러분들 그 위로 더 들어 올릴 수 있는 세력이 자신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차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세력이 분명히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 세력이 빠져나가요. 그럼 그 세력은 팔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세력은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점이 좋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서 만났습니다. 이 종목을 팔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어봤는데 자기는 이 종목 팔고 싶대요. 그러면 굳이 특정 가격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가만히 내비두면 그 세력, 해당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더 낮은 가격에 계속 매도하겠죠. 그러면 사실 이런 특정 가격대에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 한참 더 기다리면 더 가격은 빠질 거다라는 거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안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세력은 굳이 이 특정 가격대에서 뭐 사줄 사람도 없으니까 여기서 W자 패턴 만들면서 가격을 이런 식으로 추세 하락시키겠죠. 그러면 이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요, 굳이 여기서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면 되는데 왜 굳이 미쳤다고 여기서 들어오느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찌됐든 간에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게 과연 1년 동안 횡보할지 2년 동안 횡보할지 그것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차트에서 세력의 의도를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써놨지만 블록딜을 한 주체가 바로 가격을 들어 올리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놓고 내 평단을 여기에다가 차트에다가 표시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누가 봐도 이 세력의 평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가격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자리에서 50일 이평선까지 쭉 하락시켰어요. 그러다가 다시 평단 회복시키고 또 여기서 한번 흔들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또 몰려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본전 주면서 또 빠뜨리고, 여기서 세력이, 그러니까 여기서 블록딜이라는 주체가 여기에서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바로 들어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매집이 끝났다라고 판단이 들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블록딜이라는 주체는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가격에 매수해도 나는 얼마든지 이 종목 내가 충분히 매집한 다음에 가격 들어 올릴 만한 돈이 넘쳐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딜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에서 그런 신호를 확인했다라고 하면 조금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서 대규모의 손바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W자 패턴 만들면서 다시 들어 올리고, 또 위에서 이 정고점에서 다시 한번 털어내고 또 들어 올리고, 이런 매집의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블록들에 대해서 관점, 어떤 논리적 이해를 한번 말씀드렸고,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주가가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요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HD 같은 경우에도 HD 현대 주주사로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고, 지금 50일 이평선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 SK스퀘어는 오늘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여기 자리까지, 아니면 여기 자리 위까지 상방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랫골이 나온 다음에 다시 상승의 움직임, 게다가 기관 외국인 매수세 나쁘지 않습니다. SK스퀘어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설사 150일 이동 평균선까지 떨어진다 해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왔다 갔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가 만약에 저점이라면 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 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HD 현대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저점 찍고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고요. SK스퀘어도 지금 저점에서 매수 대응 잘 하신 분들 상승세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기관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세력의 어떤 손바뀜 신호가 나왔고, 그러면 그 가격은 이 위쪽까지 올라갈 수 있고, 마침 50일 이동평균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 대응 잘했다라고 하며 지금 10%가량의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기관의 매수세도 너무 좋다. HD 현대도 이 50일 이동평균선 저점에서, 자 보시면 여기가 1차 저점, 여기가 2차 저점인가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저점에서도 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력을 내가 예상한다라고 하면 이런 지점에서도 굳이 매도하지 않고 버텼다라고 하면 계속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괜찮아 보였고요.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요건 설명을 정말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실적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고 세력의 손바뀜을 확인할 수 있는 대량 거래량의 짧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방 관점. 여기도 지금 계속 추격 매수 타점이고 만약에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이 나오면 또 매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에서 분할 매수를 충분히 했다 하더라도 나의 생각대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수급이 좋다. 그리고 종목군의 움직임도 좋다라고 하면 이런 지점에서 강력하게 비중 베팅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단기 수익도 누릴 수 있고요. 긴 스윙 관점으로도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략은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하고 연습하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면 좋은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수익화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소수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